자, 7번째 물건입니다. 남양주시 와구 도곡리에 1460평이 경매로 나오는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제가 개발제한구역 물건을 추천을 토지 개발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을 제가 봤더니 집단 취락지구더라고요. 집단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연금으로 투자할 사람 중에서 최고입니다. 여기 보면 땅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34%까지 떨어졌죠.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던 게 상속자가 몇 명이 나면 40명이에요. 상속에 상속까지 해가지고 40명이거든요. 40명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보면 요 필지도 여기 하나 둘 필지 두 필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오른쪽은 말고 요 447하고 448만 나온 걸 제가 추천한 겁니다. 이 오른쪽은 빼놓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비닐하우스 이렇게 두 개 치고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도로도 있습니다. 여기 자 보면 뭘로 돼 있죠?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역의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의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이게 집단 취락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박정희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던 거를 도시계획법에 있던 거를 개발제한구역의 특별법 이런 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서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집을 집단 취락지구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었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고 제일 처음에 집단 취락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집단 취락지구라면은 건물을 질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다음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는 그냥은 집을 짓지 못하게끔 하고 다른 데 있는 거를 허물었을 때에 옮겨서 질 수 있는 것만 2층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집단 취락지구로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무나 집단 취락지구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단 취락지구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어디다? 집단 취락지구에다 옮겨서는 지을 수가 있지만 그냥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을 이축이라도 유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제한구역보다는 훨씬 유리한 점이 있는데 도로까지 붙어 있고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농지 연금으로는 최고로 좋고 남양주시라는 얘기는 남양주시 와우이라는 얘기는 거의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야기는 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만들어지지 비도시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가 전부 다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34%까지 떨어진 개발제한구역의 집단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첫째 목적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지 연금으로 투자를 해보자. 가장 가깝고 서울에서도 가깝고 좋은 땅이라고 농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 제한해 갖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로서 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의 이축 원래는 못 짓는 겁니다.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집단 취락지구고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는 일반에 있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자연 취락지구라는 얘기는 일정 일반 주거지역 정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서 지어준다는 얘기고 개발제한구역의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집단 취락지구로 옮겨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건물이 없는데 이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축만 가능한 겁니다. 여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보면은 뭘로 돼 있죠? 국유지로 돼 있고 지목은 뭘로 돼 있어요? 국어로 돼 있습니다. 국어로 지목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가 포장이 돼 있죠. 사실은 지목은 국어로 돼 있습니다. 국어. 여기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그 잡자재를 쌓아놨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거를 샀기 때문에 먼저 주인은 농사를 안 줘도 되거든요. 8년 이상 농사를 졌던 경우에는 그 농지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 샀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거기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산소가 하나 있거든요. 이 산소는 김대중 정부에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료는 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무연고 묘지라면 그냥 없앨 수 있고, 만약에 무연고 묘지가 아니고 주인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철거하고 나가게끔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는 마시고, 다만 낙찰 받고 잔금 내주시면은 이러한 것은 다 철거고 없애버리고 현황을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봉암리 공장인데 땅이 1427평이고 건물이 257평이에요. 공장도 좋고, 보면 공장이 이름이 뭔가 봤더니 코끼알이더라고요. 코끼알이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뭐 닭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팔던 그런 것 모양인데, 지금 점유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 제조업 공장이 망해가지고 아무도 없다, 이런 지금 비어 있고 점유자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약점이 뭐냐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 생산관리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1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8억까지 떨어졌는데 감정 가격이, 땅 가격이 27억이고 건물이 9억을 쳤거든요. 그러면 땅 가격만 봤을 때 27억짜리가 땅만 가격을 쳤을 때 18억이다 보니까 땅 감정 가격이 약 10억이 다운이 된 겁니다. 자, 이거 보면 1층짜리 공장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은행에서 2억 2천이 있고 24억 5천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게끔 되면 이것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뭐야? NPL로 넘어갔다는 뜻은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는 NPL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경매로 투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NPL로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죠? 28억 9천이죠. 근데 최저액이 얼마죠? 최액이 얼마죠? 18억이죠. 그럼 18억이고 먼저 번에 가격이 26억이었으니까 여기 유동화 회사하고 얘기해서 야, 이거를 내가 26억하고 18억을 쳐서 우리 22억에 팔아라 하고 만약에 계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22억 주고 팔겠다. 그러면 받을 금액은 여기가 얼마죠? 지금 받을 금액이 얼마예요? 28억이잖아요. 29억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놓고 우리가 입찰을 29억에 입찰에 들어가는 거야. 입찰에 들어가고 사실은 보면은 거기서 22억 주고 샀다 그러면 22억을 가지고 그대로 주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넘겨봤잖아요. 그럼 내가 29억에 입찰에 들어가죠. 그럼 다른 사람 아무도 낙찰 받지도 못하고 내가 29억에 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29억 있으니까 29억인데 22억을 가지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내가 실질적으로 22억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29억에 낙찰 받았으면 29억을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잔금을. 그럼 29억 다 나왔다면 22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잔금은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팔을 때
실질적으로 산 거는 22억 주고 샀는데 판 거는 서류상에 언론하면 29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29억 갖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NPL로 투자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게 NPL이 강의가 막 한참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세금도 누락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법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이제 NPL 그거를 강화시켜서 NPL을 살 수 있는 것은 법인만 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사지 않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으로 유동화 회사하고 제가 얼마나 22억에 들어가는 걸 약속을 해놓고 내가 28억을 들어가고 28억을 제가 납품하면은 유동화 회사에서 22억만 가져가고 나머지 돌려주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28억 갖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28억 갖고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28억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예를 들어서 60%든지 나오게끔 되면 우리 낙찰 금액이 대출로 다 나오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NPL로 투자하는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고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이렇게 유동화 회사로 나온 거나 아까 뭐 새마을 금고나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 가서 그 한 것은 그렇게 당사자의 하고 얼마에 이거를 낙찰을 우리가 팔겠느냐. 대부분 얼마에 파냐면 이거에 얼마에 파냐면 제가 이렇게 협정을 해보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18억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18억까지 떨어졌으면 많이 누가 써봐야 20억에서부터 한 25억 정도로 누가 낙찰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걸 사겠다고 얘기하면은 유동화 회사는 얼마를 되냐면 26억을 달라고 그래요. 26억을 달라고 보통 그러는데 물건이 아주 좋으면 26억 주고 사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뭐 한 23억이다 22억이다 하고 협상을 잘해서 22억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경우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에서도 공장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한 22억이나 이 정도면은 한다면 팔자 하게끔 되면 22억 주고 우리가 사서 29억에 입찰을 들어가서 29억에 낙찰 받는 걸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대출은 29억 갖고 대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2억 주고 샀는데 보게끔 되면 그 29억을 우리가 내게끔 되면 우린 22억 주고 샀으니까 그 나머지 돈은 우리가 배당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뭐예요? NPL 투자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거는 그런 NPL도 가능하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아까 이게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생산관리 지역이죠. 생산관리 지역인데 우리가 공장을 낙찰 받으면 내가 공장을 월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월세를 받고 대출 받은 걸 월세를 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된 게 공장은 대부분 제조업인데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제조업 공장을 못 짓게 하면 어떨까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들어가 봤어요. 보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 봤더니 건축법 별표 1에 17의 공장을 여기다 지을 수가 있고 영업할 수가 있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지환경법의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오염 물질 이 보면 특정 수질 유해 물질 설치를 받아 폐수 방류시설 설치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물품의 제조 가공시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별표 1의 17호의 17호 별표 1에 17호인데 이 17호 중에서 다음 거의 종류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낙찰 받아서 일반 물품의 제조 가공 일반 폐기물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면 얼마든지 세를 줄 수 있다 하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면 공장이 이렇게 3개가 됐는데 공장도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뭐라고 했죠? 코끼알이 이렇게 오고 전화번호도 다 있죠.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사에 보게끔 되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비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저로서는 땅 가격이 한 3분의 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번째 물건입니다. 강학은 하드면 넬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답이 아니고 전으로 쓰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은 땅이거든요. 이 좋은 땅이 19억짜리가 24%까지 떨어져서 4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강화도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이 24%까지 떨어진 거 저 처음 봅니다. 그만큼 좋은 땅이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인데 나쁘다는 얘기는 도로면보다 한 2, 3m가 낮아가지고 이 땅 보면 앞하고 뒤에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그 건물들은 다 도로변하고 같이 높였어요. 송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송토를 해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약점인 건데 가격이 24%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연금으로 신청한다면 4억 7천 5억 주고 사서 19억 8천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3억 정도만 감정가가 되면은 한 30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부부가 공동으로 사갖고 둘 다 같이 농사를 짓게끔 두 부부가 같이 별도로 농지연금 신청하면 한 2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땅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강화도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 남부농협, 강화 남부농협에서 9억을 빌려주고 지금 청구를 얼마로 했죠? 7억 2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4억 7천이죠. 이것도 강화 남부농협에 가서 MPL로 팔아라 하면 아마 판다고 하는 걸 얼마에 파느냐? 6억 8천 정도에 파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돈을 빌려주는데 제대로 자기들이 돈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명 지분으로 나와 있죠. 세이서 갖고 있다가 도에러변 옆에 있고 이렇게 길쭉한 땅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집이나 다 도로와 높이 올려 있고 이 집은 이 땅만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낮죠.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죠. 여기 보면 느껴지고 이 옆에는 축대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 뭐 이렇게 축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을 높여야 되는 땅이라는 것이 이 땅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점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잡으십시오.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매장문화재보호에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내 땅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규칙을 받는데 제가 문화재처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 땅을 내가 허가를 받을 때 문화재청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가를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죠? 보면 뭐가 있죠? 지표조사. 원래는 한 3,000평 되게끔 되면 어떤 땅이든지 지표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이 지표조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못 짓는다가 아니라 이 땅에 혹시 문화재가 묻혀 있는지를 보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사짐 낮고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도로변에 보면 이쪽에서 왼쪽 끝에도 보면 이게 내려가게끔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강화도 쪽에서 왼쪽 후포항 근처 이쪽에 있는 땅입니다. 강화도가 기본이 한 도로변에 붙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기본이 200만 원 간다고 제가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24%까지 떨어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요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한 2, 3년 전에 부동산을 투자해 놓은 사람은 가슴이 아픈 때지만은 투자를 안 했던 사람으로서는 지금이 투자 또 적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강화도의 계획관리 지역에 대로변 옆에 있는 땅이 24%까지 떨어진 거 처음 봅니다.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적기고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팔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슴을 치는 시기예요. 지금이. 이것도 제가 땅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은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지르지 말고 받으세요. 24% 땅을 떨어지니까 한번 질러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순리에 따라서 오늘 낙찰을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더 좋은 게 생긴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경매로 돈을 버는 겁니다. 항상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추천해 주면은 저한테 오늘도 또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얼마를 써야 되죠? 물어보시는 분인데 얼마를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은 아직 입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강의를 더 들어야 돼요. 얼마야 써야 될까 하는 얘기는 땅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 이상 안 쓴다고 결론 내고 그 이상은 안 쓴다. 뭐 낙찰 못 받아도 좋다. 이런 자세가 돼야지 경매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